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취득세 마지막까지 내용이네요. 저번 주 문제가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이게 너무 난이도가 갑자기 올린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써도 그래도 제가 보면서도 이번 주에는 또 문제를 쉽게 내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문제를 기존에 풀었던 문제하고 이번에 이제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 푸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 접하시면서 요거 이 정도면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수록 문제를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줄어도 그 문제는 다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을 거예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나는 정답은 안 보내도 문제만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럼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요. 해설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문제들이 왜 답이 되는가 그걸 찾아주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취득세 양시고권 요거 올해 이제 개정돼서 들어왔죠. 양시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취득세 징수는 원칙은 신고 납부, 징여로 인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4번이네요.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무증에 있어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채무를 인수했으며 인수한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에요. 원칙이 신고 납부를 하겠으니까 원칙은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고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원칙은 취득 당시에 신고 가액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 이렇게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포함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포함하지 않는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개인법인 모두 취득 가격에 포함. 개인이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다. 우리 개인들이 부담한 중개보수는 취득가격 계산에서 제외. 법인이 부담한 중개보수는 포함.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여기는 2번이 정답이네요. 네, 매각차손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전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금융기관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럼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매각차손이 발생이 돼도 금융기관 아니면 금융기관 한도까지만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을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용역비는 취득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입니다. 취득 대금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 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또 채무 인수액은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3번은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물건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럼 의무적으로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 매각 차손은 금융회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전액 취득 가격에 포함. 전기, 가스, 열을 이용하는 이용. 그러면 전기, 가스, 이용료는 취득가격 계산에서 제외. 네, 할부이자 연체료. 연체료 나오면 이제 문제 지문 얼른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법인이 아닌 자가 그랬으니까 개인이 말이에요. 개인 입장에서 취득가격을 과세표할 때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연체료는 취득 가격 계산에서 제외. 이제 요 부분 미음. 요 부분은 올해 이제 신설됐죠. 붙박이 가구 설치 비용. 붙박이 가구 설치 비용은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이것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도 포함. 그럼 이제 포함되는 것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3번이 하나, 둘, 셋, 4개. 4개네요. 아닌 걸. 여기서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포함되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4개네요. 그래서 4개를 찾아보시면 자, 첫 번째 하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 당연히 포함이고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도 당연히 포함이고 네, 전기 가스 이용료는 제외. 그다음 연체료는 개인 입장에서 법인이 아닌 자 그랬으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는 연체료는 제외. 근데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돼서 포함. 근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개인 법인 모두 포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그래서 3번은 정답이 3개. 3번이 요 4개라고 돼 있으니까 4개 여기가 답이에요. 3번이 답이 되네요. 그다음 이제 4번 가보죠. 4번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국가 나온다 해서 국가 무조건 암기해서 국가는 사실이 되면 안 돼요. 국가 유상일 때가 사실. 그럼 무상이니까 사실로 안 돼요. 그럼 4번은 정답이 1번이 돼요. 4번은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사실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보다 높으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를 하셔야지 여기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공매 방법으로 취득하면 사실,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이 돼도 사실, 법인 장부상 증명이 되면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제 거래 가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로 보겠습니다. 이제 5번이네요.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한 부동산의 신고 가액이 과세 시가 표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러면 국가 유상이면 사실. 네, 법인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 법인이 그랬네요.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연체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이 됐네요. 입증이 됐으면 변경 후 변경 전 가격을 빼는 게 아니라 입증이 됐으면 그 입증된 가액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입증된 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건 5번은 3번이 돼요. 네,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럼 법인이 아니었을 때 개인들이 대수선했을 때는 전체 금액 중에 90%가 넘는 게 장부상에서 증명이 되며 그 증명된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버리며 그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장부상에서 증명이 되면 증명된 금액으로 가겠지만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이제 6번 문제로 가네요. 6번은 이제 소유권이 상가 건물을 상호 교환했다. 그럼 건물, 농지가 아닌 걸, 상가는 농지 이외죠.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농지가 아닌 상가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4%입니다. 자, 4%. 5번이 답이네요. 7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3, 원시 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유상을 원인으로 인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이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됐다. 그럼 지금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4번째 집을 구입하게 되시면 1000분의 44%. 이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2.3,
농지가 아니면 2.8. 이제 6억인 주택, 1세대 2주택이네요. 6억짜리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는 1%. 네, 9억짜리 주택, 1세대 2주택인데 9억짜리 집을 취득하면 3%. 9억짜리는 3%. 네,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2.3%. 2.3%.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4번 맞았네요. 건물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에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에요.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한 후에 그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돼요.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이 옳은 거예요. 이제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것 찾아라. 공유물의 분할 2.3%. 개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3.5%. 매매, 상가 건물에 매매로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상가니까 4%. 네, 건물의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다. 면적이 증가되면 원시 취득이니까 2.8%. 과점 주주는 등기하고 상관없이 2%만 물리시면 돼요. 2%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문제 보니까 지금 9번 문제죠. 9번 문제는 정답이 이제 9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면 4%가 제일 높겠네요. 9번은 3번. 이제 10번.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묶인 거. 이것도 이거 엄청 헷갈리겠네요. 상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은 2.8 원시 취득.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았으니까 2.8. 상속으로 농지 2.3. 공유 분할 2.3. 네, 농지 유상으로 취득하면 3%. 자, 그럼 이렇게 기역 니은 있네. 기억 니은 있네. 그다음에 혹시 디귿 니을 있는가? 디귿 니을 없네. 없죠. 그러면 답은 1번.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11번.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에 따른 이 취득세는 그러면 신축이니까 개인이 그랬어요. 개인들 입장이니까 신고가액이 8억이고 시가표준이 8억 5천이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으니까 시가표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세율을 신축이니까 2.8% 적용합니다. 자, 2.8 적용해봐요. 그러면 곱해 보죠. 5, 8, 40 8, 64 68 끝자리가 8 있으면 되겠네요. 끝자리가 8. 그러면 11번은 3번. 계산기 누르면 바로 돼요.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이거는 2380. 정답은 3번. 12번은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네요. 특례세율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가 등기라는 거 이렇게 쓰세요. 등기라는 거 쓰고 이제 토지의 지목병력 등기하고 상관없다. 네, 1가구 1주택 등기하죠. 공유물 분할 등기하죠.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알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건물을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하고 재산 분할도 분할에 따른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것만 보고 푸시면 답이 바로 보여요. 네, 13번. 이거 똑같네요. 이것도 특례세율이니까 여기서는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중과 기준세를 빼라. 2% 빼라. 그러면 등기하는 거 골라라. 등기만 하는 거 골라라. 상속 등기한다.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 세관에서 등기할 필요 없다. 환매 등기한다. 무덤 등기할 필요 없다. 공유물 분할 등기한다. 그럼 등기하는 거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그래서 13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14번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다.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3.5. 하나 맞았네요. 상가 건물을 상호 교환하여 상가를 교환했으니까 상가 유상이면 4%. 이것도 맞았네요.
10억짜리 주택인데 1세대 2주택이네요. 10억이었을 때는 3%. 맞았네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사용권, 임시로 쓰는 건물들은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하면 2%.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 네 번째는 틀렸네요. 다섯 번째는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니까 등기만 하니까 2% 뺀 세율. 맞았네요. 상속.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 등기를 해야죠. 등기하니까 2% 뺀다. 틀렸네요. 그럼 2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아 보니까요. 틀린 거 2개. 그럼 전체에서 총 6개 중에서 2개 틀렸으니까 4개가 정답이네요. 4개니까 이제 14번은 3번으로 갔겠죠? 이제 15번. 가장 옳지 않는 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사. 과밀. 취득세에서 과밀이 나오면 2배. 등록면허세에서 과밀이 나왔을 때는 3배. 일반 건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됐다. 고급주 사치성이 됐으니까 4배로 중과세.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는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네요. 법인이 장부 작성 안 했을 때는 가산세 10%.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번은 2번이 답이네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 찾아라. 과밀.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도 중과세 대상.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도시에 있는 법인이 새로 직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법인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법인들이 법인이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부동산을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이 답이에요. 해원제 골프장 중과세. 고급 월악장을 증축하여 고급 주택이 됐다. 사치성이 됐으니까 이것도 중과세. 시가 표준의 4억인 자가용 선박을 실험 실습 등의 용도 외. 그러면 실험 실습 용도 이외로 사용했으니까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2번 요게 정답이에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17번은 이제 여기서는 고급 월악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상속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에 고급 월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그러면 만약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0일, 두 번째 6개월, 9개월. 그럼 정답은 4번. 18번이네요.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부족하게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과세권자가 보통 징수합니다.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네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돼요. 일반과세에서 비과세에서 과세로 돌아서거나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돌아섰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되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빼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여기서 가산세를 포함한, 여기서 옳은 걸 찾으라 했네요. 가산세를 포함한, 틀렸죠.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빼주시면 돼요. 그다음 4번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건을 매각했다. 국가가 매각을 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매각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주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가산세는 80%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이걸 중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18번은 1번이 답이 돼요. 이제 19번 가보죠. 틀린 것으로 묶인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법인들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의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번은 틀렸네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그 취득받은 물건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되 이 상속인 각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연부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총액이 50만 원 이하에 됐을 때는 면세점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물건에 대해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 대해서 지방교육세 그랬네요. 지방교육세는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옛날 등록세니까 등록세라는 것은 옛날 등록세라는 것은 표준세율 중에서 옛날 취득세 2%를 뺀 거 여기가 옛날 등록세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나온 요 옛날 취득세에서 옛날 취득세 빼고 난 나머지 세율에다가 여기에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틀린 것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것은 틀린 거 보니까 가하고 다 요 두 번째 이게 틀렸네요. 가다 2번이 틀렸어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건 원칙은 비과세예요. 기부채납 원칙은 비과세인데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다.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안 한 게 아니라 부과해야 되겠죠. 뭔가를 바꿔 넘겼을 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답이네요. 두 번째 임시 그러면 임시사용 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과세인데 단 사치성에 따른 재산은 과세. 사치성은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건 비과세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재산을 잠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기부 체납하는 건 원래는 비과세인데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로 빼돌렸을 때는 과세. 공동주택을 개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수리, 아파트 수리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거예요.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대수선 빼고 금액이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고 이 부분까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봐보세요. 요 분이 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시죠. 나중에 인터넷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절망하지 마라. 종종 열쇠 꾸러미에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우리 그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몽땅 있는데 다 열어도 안 열리고 하다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딱 열려버리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가 안 돼도 처음에는 답이 안 나와도요. 본 시험장에 가서 답만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요거예요. 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쇠에서 마지막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답만 딱 찍어내면 되니까 지금부터 중간에 절망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요 문제를 내가 계속 꾸준히 풀고 안 풀고 꾸준하게 하는가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달 TV를 계속 구독해 놓고 계속 뜰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매달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매달 TV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가지고 보름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되니까요. 끝에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간에 지금 막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으시면 저희 학원 매달TV에서 올라오는 이 영상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주 이렇게 영상 올라오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들 또 그 계속 올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중간중간 머리도 좀 식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러려면 반드시 구독은 눌러야 되겠죠. 자, 이제 구독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이제 구독이라고 써놨으면 여기도 확 눌렀을 건데 구독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좋아요도 눌러놓으시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강의가 올라오면 그때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일요일 날 이쪽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봐야 된다. 요걸 기본으로 계획으로 잡아놓으세요. 계획으로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꾸준하게 세법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도 내가 꾸준하게 매도일 날은 분명히 나는 이 과목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주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